전이가 된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암세포들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다른 장기나 이런 데로. 만약에 위암이 생겼는데 간 전이가 되었다, 뭐 뼈 전이가 되었다, 복막 전이가 되었다. 이제 암에 따라서 주요 장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전이 부위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위에 생겼다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 내에도 암세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암세포가 어딘가 다른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간에 한 개 전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하고 몇 개월 지나서 보면은 바로 딴 부위에서, 아니면 간에서 안 보이던 부위에서 또 생긴다거나, 아니면 복막 전이가 있다거나, 수술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간 전이 이외에도 복막 전이가 동반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전이의 형태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혹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좁쌀처럼 아주 작은 형태로 이렇게 점점이 전이가 되는 장기도 있고, 그 다음에 뼈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영상에서 확인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이런 제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암에서 전이된 암은 영상에서 보이는 곳 이외에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수술이라는 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면 거기 절제하고 상처가 낫고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러는데 평균적으로 적어도 몇 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다시 2, 3주 더 지나서 다른 부위에 전이 부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수술하는 게 우리가 이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일부 암에서 전이된 부위를 절제를 했을 때 완치가 되는 그런 암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암이 대장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의 암이 발생을, 이 장점막에서 암이 생겨서 그 주위로 좀 커져 가다가 혈관을 타고 어딘가 전이가 될 때 거의 90% 이상이 간에 전이가 돼요. 그 이유는 거기를 거쳐서 다른데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양분은 음식을 먹으면 장점막에서 간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가 대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간에서 일단 걸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간에도 전이 되었다가 다른 데도 전이 되고 다른 장기도 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위치에 따라서 대장암이 아니라 좀 아래쪽에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간이 아니라 바로 폐로 가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암에서 간을 거쳐서 딴 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별로 영상의 해상도가 간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똑같은 전이가 간에도 되고 폐에도 됐다 그러면, 간에는 만약에 2개가 있고 폐에도 2개가 있다 그러면 간에는 정말 2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폐에는 실제로는 2개가 아닐 확률이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요 장기가 간에 전이가 되는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간전이일 경우 수술로 완치되는 사람의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발을 했는데도 또는 전이가 되었는데도 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되는 사람의 비율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암에서 되게 진행 속도가 느린 암이 있다. 췌장암 같으면 몇 개월 만에 우리가 전이 상태에서 진단됐으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은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건 암이 진행 속도가 빠른 암인 거죠. 그렇지만 진행 속도가 가만히 지켜봐도 몇 년씩 사시는 암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암이면 내가 보이는 암을 다 절제를 하면 일단 암이라는 게 항암 치료로 치료를 해도 암을 줄이고 암의 숫자, 버든을 줄여서 좀 더 오래 살게 하자라는 게 치료의 목적이다 보니까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빠지는 속도도 느린 암이라면 절제해서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환자분한테 예상 생존 기간 이런 것들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티브 서베일런스라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켜볼 때 완치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성격을 갖고 있는 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렇게 보는 거고, 조금 여유 있게 봐도 된다, 뭐 6개월, 1년 이렇게 여유 있게 봐도 되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사 주기가 암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도 조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